독도 토너랑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고 싶다. 그 토너가 비슷하게 만들어 나왔다 쳤을 때 그 토너만의 유니크함은 없잖아요. 셀링 포인트가 없다 그럴까? 맞아. 고객들이 이걸 선택해야 할 독도 토너 사지 그냥. 독도 가격도 훨씬 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점 100패인 상황이 보이잖아요. 예, 재밌어요. 오래 사랑받고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근데 사실 다 뻔한 얘기가 그걸 못 하시니까 다 문제지. 브랜드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다들 있으세요. 대표님들 만나면 개인 브랜드, 특히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 애착 되게 좋아요. 되게 사랑해 자기 브랜드. 근데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 그게 애착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철학이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철학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 브랜드를 왜 만들었나? 소비자들한테 뭐 어떤 걸 주기 위해서 만들었나? 애초에 그런 게 없이 만들었다면 큰 문제고요. 그래서 성공했다면 더 큰 문제고, 브랜드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거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장사로 바뀌어버려. 이제 브랜드가 커지고 회사가 커지는 순간 이제 자기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거든. 직원들도 있고 또 투자도 받기도 하고, 그럼 이제 투자자와 공동적인 회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가 조금 방향성을 잃어간다. 그럼 소비자들이 귀신같이 느낀다. 너네도 그냥 별 수 없지. 똑같구나. 너네도 이제 좀 돈 좀 벌었냐? 좀 잘 되나 보지? 그런 거죠.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한 진짜 처음에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 혼자 만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계속 회사가 커져서 이끌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의 의미가 퇴색이 되죠. 아니면은 밑에 직원들이 많아지더라도 대표가 그 사명을 너무 확고하게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네, 그대로 따라오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명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의 사명은 멋있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이정표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사명, 신념.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데 이게 그냥 사명, 신념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없는 거는 무너진다. 운 좋아서 처음에 반짝할 수 있겠지만 무너진다. 그래서 이 사명, 신념이 분명해야 돼.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랬을 때 브랜드의 진정한 진정성이 무엇인가 거기서 나타나.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브랜드의 순수성, 사업의 순수성. 계속 리마인드 복귀하고, 사람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뺄 수 없는 사명으로 박아버려갖고 모든 직원들이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게 만들어. 이게 진짜 제가 표현하는 브랜드, 브랜딩이 된 브랜드. 나머지는 저기 셀러, 판매하는 사람을 불과하는 거지. 너네 무슨 브랜드야. 장사꾼이지. 그런 브랜드 대표님들은 좀 달라요. 확고하고, 한마디를 나눠도 그 무림의 고수들은 칼이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뱉는 한 문장 한 단어가 달라요. 각도가 틀리게 들어온다고 할까? 제가 진짜 많이 사람들을 여태까지도 만나오면서 느끼는 건데, 격투기에서도 주먹이 나가는 각도가 다르대. 진짜 프로 선수들 이게 주먹이 각이 살아서 들어온다고. 이 말이, 단어가, 문장이 살아서 들어와요. 딱 꽂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내공이거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수년간의 시간들을 그 안에서 살면서 계속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복귀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막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나오는 단어 하나가 이게 빈틈이 없다 그럴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20-30분만 미팅해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피곤한 게 아니라 제가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몰입해야 돼요. 처음에 한두 마디 나누면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맞게. 물론 제가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저도 어쨌든 허투루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확한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인사이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해요. 진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 날카로움을 항상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성이란 그런 것들이다. 대표님은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참고만 하죠. 근데 트렌드를 따라가진 않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저는 정해진 규격을 따라가는 거 안 좋아한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쉽진 않지만 그렇게 돼야지. 이게 내가 트렌드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걸 아류작이 돼버리는 거니까. 선도주자가 되기도 어렵죠. 뭔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트렌드에 잘 맞는 제품, 그럼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해야 되네.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좀 더 싸게 팔아야 되고, 광고도 더 해야 되고, 돈은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는 싸움을 하기 싫다. 이미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패배했어. 치고 들어가죠. 거기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 이건 되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맞는 편일 수도 있어. 내가 싸움을 해야 돼. 내가 막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있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싸면 무조건 질 가능성이 거의 높잖아요. 근데 내가
반대로 각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거기에 내가 만약에 가면 내가 이익가에서 크잖아요. 여기 가서 싸워야지. 왜 여기 가서 자꾸 싸워? 시장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존재해요. 그걸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하나의 것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 다양성을 인정해라. 일단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한다.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정답지가 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딱 정답을 정해놓거든요. 우리는 한강의 앞편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뭐 재산이 얼마여야 돼 있잖아요. 차는 뭘 타야 되고 뭐 등등. 근데 그렇게 정답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화장품 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고 같은 토너를 만들더라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고 좋은 컨셉의 이런 토너들 이걸 만들어야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쫓아갈 필요가 없고 똑같은 토너인데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좀 다르게 가려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게 시작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획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브랜드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나오기 전부터도. 왜냐면 뭔가 다른 컨셉을 잡았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확신이 있어. 밀어붙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브랜드 일단 성공한 거예요. 일반 그런 제조사를 가면 독특한 컨셉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컨셉은 잘 못 잡죠.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그냥 제형에 대한 마케팅을 할 뿐이죠. 뭐 이런 느낌의 제형이 있어요. 토너가 이건 좀 들끈적이는 제형이고 이건 뭐 라이트하고요. 아니면 이건 좀 크림 제형이라서 조금 더 리치한 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 게 제조사들이고 제조사 영업사원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창의적인 음식물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기획자들이 할 몫이죠. 상품 기획자. 저 같은. 그건 다른 영역이죠. 개인 브랜드 기획자가 또 따로 있어요? 전문적인 BM을 쓰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보통 대표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보통 시작하잖아요. 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라고 그게 너무 확고하다. 그러면 저도 이제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 판단하면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중적이지도 않고 유니크하지도 않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들 때는 제가 그걸 좀 수정해보자. 그렇게 가면은 조금 실패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유를 좀 얘기하죠. 이러한 이유에서 이걸 조금 더 대표님의 스타일로 좀 바꿔보자. 그럼 난 바꿀 게 없다. 난 아무 얘기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찾다 보면 뭔가 나올 것이다. 있는데 모를 뿐이지. 그게 뭐 빨리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엔 찾아내야 된다.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독도 토너랑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토너가 비슷하게 만들어 나왔다 쳤을 때 그 토너만의 유니크함은 없잖아요. 셀링 포인트가 없다 그럴까? 맞아. 고객들이 이걸 선택해야 돼. 독도 토너를 사지 그냥. 독도 가격도 훨씬 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점 100패인 상황이 보이잖아요. 근데 독도 토너랑 겹치지 않는 다른 컨셉이나 그런 느낌들로 접근을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 독도 토너랑 경쟁하는 게 그때는 아니잖아요.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경쟁 영역에서 자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도 토너, 아누아 세럼 뭐 비슷하게 뭐 오디너리 앰플처럼 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어떻게 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뭐 저랑 전혀 만나지도 않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최소한 저랑 뭐 얘기라도 한번 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냥 얘기라도 해드리죠. 뭐 저랑 일을 안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화장품을 좀 감성 영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감성 영역이 크죠. 뷰티니까 미를 추구하는 건데 미가 어떻게 과학입니까? 그러니까 미 과학이죠. 뭐 성형 해갖고 부자연스럽잖아요. 진짜 자연스러운 뷰티는 감성의 영역이죠.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이 돼야 돼. 마음속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1차적인 거예요. 직관적인 거예요. 아주. 감동까지 하면 막 너무 거창하잖아요. 무슨 내가 화장품 하나 보고 뭘 감동이로 그죠? 나 이거 썼는데 막 감동이야 이래요? 나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화장품을 갖다 딱 보는 순간 뭔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 감동이 아니라 저거 예를 들어 디자인적으로 얘기해 저거 너무 예쁜데? 아니면 되게 유니크한데? 특이한데? 그 디자인? 볼까? 그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볼까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딱 끌려서 볼까? 감정적으로 반응을 딱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디자인 90%라고 했잖아요. 디자인 90%요? 처음에는 진짜? 눈으로 보이시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아, 딱 보여지는 게 있죠. 그 다음 바뀌어요. 뒤바뀌어요 완전. 처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시각적으로 때려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게 하고 이걸 갖다 사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제형이 90%, 내용물이 90%, 디자인 10%. 다시 써야 되니까 재구매해야 돼. 겉만 번들어하고 속이 내실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막상 만날 때 속이 내실이 되게 깊어.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외모는 크게 또 중요하지 않아지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디자인 같은 거라도 사로잡아서 끌어당겨야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제품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찐팬들을 확보하는 건데, 보통 대표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 제품은 진짜 이거 끝장난다는 다. 제품은 너무 좋대. 근데 실제로 그런 제품 써보면 열에 9은 별로예요. 제가 써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굉장히 디테일한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 제품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나? 맞아. 내 자식이니까. 내 제품이니까 뭐야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다 써보래 맨날. 아니 저는 너무 많이 듣는데 우리 제품 쓰면 뭐 여드름 다 없어진대 다. 너무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갖고 개발하면서 나눠줘 봤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딸 여드름이 다 사라졌다, 아들 여드름이 다 사라졌다. 어떻게 한결같이 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제품은 그 대표님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엄청 써보면 대박이야. 대박인 상품이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주니까 나쁜 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딸 썼는데 여드름 사라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물론 컨디션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써서 바로 없어지고 뭐가 막 갑자기 뭐 없어지고 하얘지고 이런 거 없어요. 화장품은 약이 아니잖아요. 약이. 그런 거는 피부 시술을 받거나 전문적인 약,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이 효과 빠르죠. 하지만 사용했을 때 기분 되게 좋게 만들어질 수 있고 피부 컨디션 되게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맞다. 그것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잘 만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